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는 사주심리학 첫 번째 시간에는 사례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주와 관련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는 직장 이동 관련해서 실제 스님 아시는 분이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온 시점에서 나중에는 오늘 5주를 푸는 거는 오후 강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전 강의 시간은 사주 심리 오늘 이제 하기니까 그와 관련된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례 43번, 사례 21번, 해명 문제, 사회 사실 22번, 직장 이동 문제. 직장 이동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나이가 61세예요. 보입니까? 예. 63년생이고요. 올해가 이제 한갑이죠, 한갑. 11월 1일생, 음력 11월 11일생 6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주 전체로 보면 신강 신약으로 보게 되면은 사주가 어떻게 보이냐면 화가 있고 식신이 아주 많습니다. 수가 하나, 둘, 세 개고요. 목이 식상이죠. 목이 식상이 4개나 됩니다. 을묘, 갑, 묘에서. 그러니까 식상이 많은 사주인데 또 일지에 사화를 갖고 있어가지고 화까지 있으니까 결국 목화가 많은 사주입니다. 눈에 보이기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는 이렇게 많아서 신약한 듯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이제 이렇게 해서 무조건 신약 이렇게 하지 말고 뜯어보면서 이분이 태어난 것이 자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라. 자, 그림 그리라 그랬죠. 자, 개수는 어떤 거냐면 작은 연못이잖아요. 작은 정원의 연못이나 이런 작은 웅덩이나 개울이나 이런 거잖아요. 작은 물이 겨울철이란 말이야. 그럼 전체로 볼 때는 춥지요. 그 주변에는 그래도 숲은 아니지만 이 나무, 작은 나무, 이런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상태다. 근데 그 작은 나무가 말라서 이런 건 아니고 축축한 물이 있으니까, 물과 관련되니까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주변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제 대신에 하늘에는 태양이 없어요. 병화가 없어요. 또 달도 없지요. 없는데 앉은 자리에 봤더니 사화가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그 사화의 뜻은 뭔가 하면 추운 겨울에 그도 내 옆에 따뜻한 온돌이나 난로가 있다는 뜻이요. 그런 상태인데 아침에 묘시잖아. 묘시는 태양이 없잖아 아직까지. 좀 춥지요.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주가 좀 춥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우리가 신약 낙락 보면 이건 신약으로 보여요. 그러나 사주를 다시 뜯어보잔 말이야.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여름철 태어났는지, 겨울철 태어났는지, 가을에 태어났는지, 또 봄에 태어났는지. 그래서 팁을 드리면은 봄,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신강, 신약을 위주로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겨울철 태어난 사람하고 여름철 태어난 사람은 추운지 더운지, 그런 걸 먼저 살펴라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를 살핀다? 조우를 살핀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우를 살핀다. 그럼 봄과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신강, 신약을 좀 보는 것이 맞아요. 알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보이는 방법이 좀 커진다 이 말. 그래서 이 사람이 사주를 딱 보게 되면 뭐가 없어요? 하는 있잖아요. 토가 없지요. 이 사람이 나무가 많은데 나무는 어디다 심어야 돼요? 아니요. 물이 나는 땅이 있어요. 땅. 땅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은 물 위에 있잖아요. 별로 안 맞아, 그죠? 그래서 땅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사주를 추론할 때에는 자, 사주에 목이 많다. 물이 많아도 흙으로 막아야 되고, 나무가 많아도 뭐 흙으로 뭐래요? 나무로 심어야 된다. 그 흙이 필요하겠나, 안 필요하겠나. 그래서 이 사람은 사주가 흙이 필요하니까 흙은 이 사람한테는 정관이나 편관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직업이
공무원하면 딱이야. 관이니까. 이해합니까? 공직이나 직장이 확실한, 아니, 안 그러면 뭐 그냥 또 뭐 하는 거. 작물 짓는 땅을 기반으로 한 작물 짓는 걸 하면 딱이요. 자, 하나는 뭐예요? 땅 실제 땅이니까 농토, 농사 이런 쪽이 맞고, 또 한편으로 봐서 직장을 볼 때에는 그냥 직장생 공무원 중에서 어떤 공무원이 좋겠어요? 응? 산림과 농림 관계. 글로 가면 이 사람이 출세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 공무원이 그런 쪽으로 간 거야. 무슨 말이겠죠? 이 사람 물상기랍이 된 데다가 자기가 가는 방향이 공무원을 했는데도 뭐 이런 말 해도 되겠네요. 우리 씨앗 관리 있잖아요. 우리 종자 관련 있잖아요. 이런 관련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농토 관련 그런 쪽에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농림 관계 있다가 마지막에는 그쪽에 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장자리가 최고 이제 높은 장자리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공무원을 그만두거나 보통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어떤 단체장이나 그런 데 가게 돼 있어요. 보통 보면 그 이제 직급 높은 분들 그러면 이제 대우를 해주죠. 그래서 갔는데 그 2년을 이제 맞춰서 이번에 가는 2년째라 그 금연되고 나면 이제 그만둬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런 분을 위해서 또 한 1년 정도는 또 자리를 주는가 봐. 근데 자기가 있는 자리가 좀 힘들은가 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봐. 뭐, 그렇게 했어요. 뭐, 약간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근데 옮기고 싶은데, 다음에 이제 그대로 있으면은 심사례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리를 하나 준대요. 얘는. 말하자면 이제 지금은 현재 장자리에 있는데 그 장자리로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일반 있잖아요. 일반 직원 아직 한 2사급 정도 대우를 해주는 거라. 그래도 해야 될지. 근데 그게 너무 자기는 이제 압박감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눈이 엄청 많잖아요. 들어가려고 뭐 경쟁도 치열하고. 근데 그걸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자리, 자기가 옛날에 또 뭐 이렇게 그런 공무원서 있기 때문에 또 아는 데가 있잖아요. 그쪽에 또 장자리를 또 하나 가면 좋겠는지. 그러면 또 한 2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이게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질문한 겁니다. 그 내용이다. 자, 그럼 살펴보면 이 사람 지금 이 시간에는 사주관계이기 때문에 오주는 오해 다루기라고 사주관리로 봤을 때는 이 사람 사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특징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특징으로 이 사주가 특징이 뭐가 보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특징. 조금 전에 오행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뭐가 없고 뭐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사주 뭐가 없어요? 그렇죠. 토금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뭔가 하면 없는 것을 많이 땡겨온다는 뜻이요. 헛자 이론이 하면은 없는 거를 너무 우리가 보통 없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사람은 토가 너무 부족하잖아. 없잖아. 그 마음속에 뭐냐면 토를 엄청 부른다는 것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기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 인연은 잘 안 되지. 그러나 그 사주에 만약에 그런 인연이 온다면 사주 흐름에 대운에만 온다면 반드시 가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토가 대운에서 어디서 하는 거 토 대운에 어디 왔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무토도 갔지요. 이렇게 하고 오화와 정화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따뜻한 게 필요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토가 있으려고 그러면 화가 있어 화생토라잖아. 그러니까 토가 자기가 필요한데 토를 갖다 움직이려면 화가 있어야 화생토를 하거든. 그러니까 화토운이 자기한테는 어찌 보면은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운을 딱 봤더니 처음에는 보니까 개해 그럴 때, 그 다음에 임술, 신유리 그럴 때에는 좀 자기 뜻대로 잘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이런 사람이 개해 임술 신유인데 원래 이 사람이 수가 이런 사람이 자기가
대학을 갖겠어 못 갖겠어? 대학은 갖기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이겠죠? 자, 이 운이 이러면 집안이 자기 안 그래도 자기 춥잖아요. 이 집안에 개 임수 신유면 춥잖아. 그런 추운 것이 많을 때에는 자기가 직장 집안이 가난했겠어 부자겠어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했겠어 모르겠어. 공부를 못 했다고 나는 이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임술일 때 임술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해가지고 했을 때 신유가 됐잖아요. 이때 신유가 될 때는 자기가 이제 군대 생활하고 했겠지요. 예, 그러고 이제 유대운쯤 됐을 때 이제 공무원 취업했겠죠. 예, 되게 이제 그때 공무원 취업합니다. 공무원 하고 그 고등학교 졸업한 상태에서 공무원 갔으니까 뭐 공무원 높은 공무원이요 그냥 일반 낮은 공무원이에요. 요새 같으면은 구급 공무원. 옛날 자기들 할 때는 5급이라고 해서 5급. 옛날에는 5급 갑을, 예? 4급 갑을 이렇게 됐잖아. 3급 갑 이렇게. 요새는 9급, 8급, 7급 이렇게 올라가잖아. 옛날에는 갑을 했단 말이야. 요새 9급, 7급이, 9급, 8급이 옛날에는 5급 갑을이요. 그래서 요새 그러면 6급, 7급이 좀 높잖아. 옛날에는 4급 갑을이요. 그래서 요새 5급이잖아. 4급, 5급은 옛날에는 3급 가버리라. 그런 식으로 옛날 공무원 책에 그런 데 있거든요. 그 이 사람 처음에는 뭐냐면 9급으로 가는 거야. 요새 같으면 9급이 옛날 같으면 맨 마지막 말단 공무원인 이제 5급을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만약 이 사람이 공무원 사이에서는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가 요즘 같으면 요즘 5급, 옛날 3급은 하늘 별따기예요. 그걸 말하면 쫄병이 장군 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중간에 뭘 해야 돼요? 성기 시험을 쳐야겠죠. 그러면 그럼 이 사람이 추론을 해보면 이 사람이 나갈 때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자기가 좀 그래도 뭔가 좀 했겠죠. 그래서 이제 신유 경신운에는 공부운이라 그래서 이제 직장 안에서 공부하고 이런데도 그래도 뭐 겨우 이제 조금씩 올라간 거야. 이렇게 나갈 때마다. 신유보다는 경신에 갔을 때는 신금 속에 무토가 있잖아. 신금 속에 무토가 있으니까 무게합이 되지. 정관이 있잖아. 무토, 신금 속에. 어? 임경이잖아. 예, 그러니까 무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기토 좀 갔을 때는 이 사람 평간운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평간운이 왔는데 요때가 제5대운이야. 1, 2, 3, 4, 5대운에 그래 지난번 어리 했잖아요. 5대운에 천간은 자기 사주의 월간과 반드시 합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각기합도 하니까 뭐가 만들어졌어? 각기합토. 그죠? 토는 자기한테 괜찮잖아요. 각기합도로 자기한테 괜찮다. 그렇게 토군이 왔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관적인 힘이 이제 이렇게 상당히 힘이 됐겠죠. 네, 그렇게 됐더라.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김이 무오니까 자기 사주에 없었던 내가 사주에 없었던 그런 토를 땡겨 왔는데 마치 마음속에 땡기고 있었는데 항상 자기는 뭐예요? 그걸 땡기고 있잖아 마음속에. 땡기고 있는데 그때 딱 이제 왔는 거야. 그러면 승진한다 안 한다? 승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운명이 바뀌겠지. 그래서 운이 바뀌게 된다는 거. 자, 운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기미운을 잘 살펴. 기미운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살펴볼 게 이 사람이 토운인데 내한테는 좋은 토운인데 그때가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해묘미 해가지고 해묘미에 신의 급이거든. 급제 천지연을망장 응?
장, 반, 역, 육, 화. 화계가 되겠지. 알겠어요? 그럼 미토, 운에는 이 사람은 화계살이 이제 맞게 된 거야. 그래서 화계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화계살이 사주의 그 대운에 돌이 되면 모든 것을 종집을 찍고 새로운 출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든 운을 어떤 지금까지의 모든 인연을 종집을 찍고 새로운 인연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화계의 의미다. 알겠습니까? 그러한 운이 화계 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계 운이고 그 다음에 개로 볼 때 묘는 개를 볼 때 미토는 개에서 볼 때 미토는 묘자리요. 개가 묘자리가 뭡니까? 땅 속에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때가 좀 실형이란 뜻이에요. 미토는 원래는 나한테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땅 속에 들어가지만 새로운 하나의 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이때 미토운의 이분이 원래 이 사람은요. 개수하고 임계는 사묘가 천을기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람이 천을기인이 3개나 있는 사람이에요. 타고난 사람이에요. 어쨌든 천을기인이 3개나 있는데 안 게으른 이유는 뭐냐면 식상이 너무 많아. 식상이 많으니까 굉장히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못 있어. 계속 바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지런히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막 하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개수가 감목에 월간이 있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감목은 상관이잖아요. 그럼 말 잘할까 안 할까? 말 엄청 잘하지. 달변가지. 말을 해도 말을 잘하지만 감목이니까 감목은 원래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 원래 속성이 편제잖아요. 그게 말을 잘하면서도 편제적으로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서 말하잖아. 그래. 착착착 그러면서 사교성도 있으면서 말을 잘라니까 엄청 MC 정도 있잖아요. MC 이런 정도로 사이도 잘 보고 가면 막 잘 놀고 띵까띵까 잘하고 직장에서 술도 잘 마시고 그런 사람 출세하나 안 하나? 그렇지. 그러니까 고가를 잘 받고 점수 고가를 잘 받아야 승진할 거 아닌가. 그 말단에서 그 장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어. 그러려면 자동적으로 술도 좀 드셔야 되겠지. 그 술도 먹고 잘 어울리고 사교성이 좋다 이런 뜻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입장에서 이제 자기 어려울 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이 귀인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서 귀인들이 나타나고. 근데 중간에 이제까지 몇 자리에서 파괴가 됐잖아. 근데 이것이 또 다른 자기 하나의 발판이 되는 거야. 어려우면서도 발판이 되는 거라. 그때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자기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혼을 하게 돼요. 근데 재혼한 사람이 또 같은 공직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래 엄청나게 이제 공직이니까 조차 토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뜻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주를 살펴볼 때 한번 봅니다. 자, 사주를 우리가 보는 방법이 개수가 좌우의 묘시체나 차단은 있잖아요. 그 관념을 한번 뒤집어. 자칫 잘못하면 자꾸 볼 때마다 신약을 보기 쉬워요. 이 사람 신약을 보기 쉽다니까.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걸 보면 그러면서도 이 사람 성품은 수와 목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수는 자기 주체성도 있고 목이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 마음속에는 조금 자기가 막 잘나고 싶고 자기가 막 티나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나쁘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재성이나 이런 쪽에 극대적으로 가는 관계를 보면은 전부 신약한 것 같기도 한데 적으로 봐서 사도 전체로 봤을 때는 균형이 원래는 토금이 필요한데 전체로 봐서 토금 필요하죠. 토와 금, 화토, 토화. 전체로 금도 필요하다. 금도. 왜냐면 금도 이상 없잖아요. 금도 없어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사주 전체 금도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진작 필요한 거는 이 사람한테 화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화가 있어야 토를 생해주니까. 진짜 있어 전체로 필요한 거는 그래서 필요한 오행이 내가 화토에다가 이제 방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화토다. 금은 한신으로 보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약 용어권이 잘못돼서요. 이제 일단 신각 약간 이거는 조로 본 겁니다. 조로 봤다. 신약 신강 아니고 조로 봤다. 조용신으로 봤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사람한테는 공부 기도가 중요하지요. 없는 부분이니까. 그 사주 그림 모르겠어. 가수 사주 그림. 필요한 사주에. 네. 네. 아, 그거 지울게요. 이건 조용신. 지울게요. 조후, 용신. 조로 봤더니 화가 필요하죠. 화토, 특히 토. 이렇게 토가 봤다. 추울 때는요, 되게 추울 때 흙으로 덮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합토가 이 사람한테는 조용신으로 아주 적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거하고 이때 실무상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래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 사주를 잘못 봐가지고 이 사람은 신약한 사람인데 요새 좀 돈도 마르고 직장도 없고 엄청나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서울역에서 서울역 지하철 앞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잘못 얘기하면 서울역 앞에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 사주 잘 봤나 못 봤나? 참으로 사주 잘못 보면 그래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지금 아니 김이 무엇 저 어릴 때는 잘 나갔네요. 어릴 때 공부도 많이 했고 대학도 갔겠고요. 그러면 완전 거꾸로 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고 하나도 볼 줄 모른다고 갔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주라는 건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처음에 나도 이거 볼 때는 어릴 때 잘 살았나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막 계속해서 이렇게 헷갈리는 사주인데 아무리 뜯어봐도 이거는 저거로 봐야 된다. 신약을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사주가. 그렇지. 타고난 게 묘가 있잖아요. 천을기니 묘가 있었죠. 요 운 말고 그 어릴 때 묘 힘을 받았겠죠. 또 뭐 다 받았잖아요. 그 지금 살고 있는 사화인 주인공도 현재 부인이 두 번째 분이지만 사실 자기한테 도움되는 분이에요. 옛날 그분이라고 자기 도움 안 됐겠어요? 같이 공무원 일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 그림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추운 겨울 이른 아침, 꽁꽁은 연못 주변에 작은 초목이 많이 있으나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 맞죠? 화가 일찍 있다. 근데 계산은요, 원래가 계산은 나범 오행으로 계산은 임진과 계산은 장유수라 그래요. 임진의 장유수가 뭐냐면 길게 흐르는 물. 그 계사가 뱀이잖아요. 뱀이죠. 근데 무슨 뱀이요? 흰 뱀이요? 검은 뱀이요? 검은 뱀이니까 물이 길쭉하게 쭉 흐르는 모습이에요. 용도 있잖아요. 이렇게 임진은 검은 용이거든. 길게 쭉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큰 강물이야. 임진은 큰 강물이고 계산은 좀 작은 강물이지만 어쨌든 장유수라 길게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나무모양 여러분 보면 나무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 보면 책자에 참고로 우리 다음 내가 요 책자 내년도 책자 갖다 드릴게요. 내년 달력 선생님 준비 좀 있습니까? 네, 요거 준비가 요 큰 거 좀 있으니까 줄 테니까 내년에 보면 미리 이제 보면 그리고 요거 보면 나무모양이라고 뒤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 보면 임진 계사 장주수라고 나옵니다. 네, 임진 계사는 장유수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인신묘, 송맹모, 가보을미, 사중금, 그 다음에 병신정유, 산화화 이런 식으로 다 그게 뭐냐면 물상적인 이름이란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걸 그냥 갖다 붙여서 아무 의미에서 붙인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행을 공부를 하시다가 오행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정오행이 있어요. 정오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정오행이 있고 두 번째 오행은 화오행이라고 조금 더 갑기합토의 갑기합토하면 변해서 나오는 화 있잖아요. 합토, 각기합토, 병신합수 이런 식으로 변해서 나오는 거. 뭐 지지는 보면 묘술 합화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합에서 나오는 오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변한다 해서 변할 화자 화오행이라 그래요. 그렇게 첫째 뭐예요? 정오행, 화오행, 마지막에 납음오행.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세 가지를 그게 이제 공부에 이제 말하자면 정말로 이 명리 쪽에 학문에 아주 이제 제대로 공부하신 분은 세 가지가 다 능통한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젊은 소장 학파들은 납음오행에 대해서 전혀 몰라. 배워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거의 뭐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그러나 납음오행도 공부하면 그 나름대로 그 속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부족할 때 사주에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할 때 없는 오행 있잖아요. 부족할 때 납음오행을 보면은 그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헛자루는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는 임진계산은 장류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오행이 있단 말이에요. 정오행을 볼 때는 없는데 납음오행이 있단 말은 그런 속성이 있다는 뜻이요. 알겠죠?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납음오행 안 쳐요. 아예 구경도 못 했어요. 뭔지도 몰라. 맞죠? 처음 듣는 소리도 있어요. 근데 그걸 완전하게 그거는 이미 옛날부터 우리는 납음오행 옛날 고수들은 납음오행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고학문이라 그래요. 예, 근데 그까지 이제 들어가기는 그런데 일단 그래도 맛배기 정도는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뭐 할 때, 궁합 볼 때, 이럴 때 사주가 이거 안 맞나 할 때는 그런 것 좀 써먹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한번 내가 이제 가끔가다 얘기 말씀해 줄 테니까 듣고 오늘은 이 보는 방법에 의해서 오늘 공부의 핵심은 용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인생 전환이 이제 사주 용신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갑기합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전환을 하냐면 43세부터 이 사람의 운이 바뀌는 거예요. 갑기합토라서. 특히 완전 바뀌는 거는 미토운에 가서 화개살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이 사람 운은 뭐냐면 완전 그동안에 금운에서 토운으로 싹 바뀌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부인도 바뀌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이 사람이 그동안에는 하급 관리였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중급 내지는 이제 고급 관리 올라간 거예요. 묘 때 부인이 돌아가셨죠. 묘 때. 그러면 저 속에 위속에 정하고 전개충이 돼서 그래요. 그런 면도 있고 미토운해가 내가 그래서 묘자리라 묘자리가 된다니까. 그럼 무조건 한 사람 죽겠네요. 죽는다는 거 묘자리 다 죽는 건 아닌데 묘자리 다 죽는 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뭐든지 생각에 묘자리도 다 죽는다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 사주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 전체적인 상황에서 고려를 해야지 하나만 딱 얘기하면 그런 오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변할 때에는 전체 스님의 강의는 전체적인 시각을 가르쳐 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묘운에 화개운에 일단 어떤 운이라고? 인생의 전환기라는 거 알아야 돼요. 뜻이 인생의 전환기가 됐는데 이 전환기 때 내가 좋은 운이 오는지 나쁜 운이 오는지는 그때 십성을 이 사람의 원래가 토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환을 해서 좋게 전개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만약 이 사람이 토가 나쁘게 해석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쁘게 해석하게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서울역에 가야 돼. 서울역에서 거리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그동안 내가 봤던 만약에 신앙 봤다면 잘못 봤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사주가 이제 이렇게 한 학문에 그것에만 집착하고 이건 아니다고 막 매달리는 어리석은 일이.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거는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그래서 어떨 때만 실수하냐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자기 학문에 옳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빠져가 있으니까 안 보여 옆에. 그러니까 사주를 아까 이런 사주를 지하철 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웃기도. 지하철 안 가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는 지하철 안 간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실제는 잘 살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잘못됐나? 안 그러면 내가 바른 법 이렇게 봐야 되지. 근데 보통 교수들은 그래 안 해요. 끝까지 자기를 파고들어. 근데 스님같이 이제 이렇게 그 통변하시는 분이고 실제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게 본 게 아니다. 그럼 빨리 전환을 시켜서 아 이 물상으로 봐야 되는 사주구나. 그래서 사주를 볼 때에는 물상으로 봐야 되는 사주, 신강신은 바로 사주가 이제 스님이 정해줬잖아요. 팁을 정해줬잖아요. 뭐라고? 봄에 태어난 사람,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주로 신강신약을 따져줘라 이 말이야. 그게 팁이라니까. 그게 하나의 이론이야, 이론. 그 다음에 여름, 겨울 태어난 사람은 조우를 한번 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하나 팁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의 이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급 이론이라. 그쵸? 예, 그래서 그것도 이런 이론에 대해서 이미 옛날 분들도 밝힌 게 있어. 근데 요즘 서당학파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옛날 그 이론 있잖아요. 무시해보고 자꾸만 뭐 어떤 지난번에 얘기했던 종격 이론. 이미 종격 이론은 옛날 이론이요. 근데 막 종격 이론 해가지고 뭐 종간살 뭐 종객객 뭐 스님이 옛날에 그 미쳐가지고 그 강의했어요. 옛날 강의 보면 당연히 나와요. 내가 지금 지금 보면 얼굴이 뻘게. 지금도 그 보면 있잖아요. 인터넷에 막 맞다고 뭐 그런 강사만 뜨는 사람은 교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걔가 차죠, 먼저. 이때는 그 대꾸도 안 해요, 그 사람들. 그 배운 사람들은 막 스님한테 공격하고 막 그래요. 이게 뭐 종교그룹 바의 사주인데 뭐 정인 스님은 하나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걸 하거나 말거나 그냥. 월지 진술충이었을 때는 또 주변의 상황에 따라 이제 진술충미가 이제 그 자 주변에 있잖아요. 자가 정말로 그 자고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 주변에 예를 들어서 자고로 태어났지만은 그 옷이 태어났다. 어? 그러면 겨울철이지만은 주변에가 많은 난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틀리는 거야. 그때 그럼 무조건 그러면 겨울에 태어났다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겨울에 태어났는데 시점이 낮에 태어났느냐 밤에 태어났느냐 새벽에 태어났느냐 그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이 뭐냐 물상적인 이론이다. 그래서 뭐를 그려봐?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야. 그래서 사주의 고수는 뭘 해요? 그림을 그린다. 사주를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고 내가 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좋은 사주예요. 그러면 확실히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스님이 물상론자인가 알겠지만 완전 또 물상론자도 아니에요. 그것도 취하. 그럼 뭔 스님이 뭐냐면 다 좋은 이론들을 다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변하기 위해서는 그때 좋은 걸 끌어들여 쓸 수 있다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문진법이 중요해요. 문진법. 물어보는 거. 상담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요. 답은 누가 갖고 있다? 내담자가 다가 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 속에 자기 답이 다 있어. 그럼 내가 그걸 들어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가 죽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잘못되면 공격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그렇게 좋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했더니 자 나중에 이 전반적인 설명이 뭐냐면 내년도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계묘년이다. 야 내년에 이제 갑진년이다. 자 갑진년이면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지요. 근데 그런데 내가 나쁘지가 않은데 이번에 오주를 봤더니 오두상에는 참 안 좋은 걸로 나왔다고. 그러면 그걸 이제 나중에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는 오주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지금 현대의 상황과 최근의 미래에 대한 상황 이 사람이 그 이럴까 저럴까 하는 머리가 복잡하겠나 복잡하겠나 엄청 복잡하겠지. 그리고 몇 번 바꾼다.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 사람 생각이 오죽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생각 속에 인성이 가득하거든. 나중에 오해 보면 알지만 머리가 지금 복잡해.
엄청 복잡하니까 스님한테 물어봤죠. 물어보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럼 이 사람이 신약한 사람은 스님 뜻에 따르겠나 안 따르겠나? 따르지. 그 이 사람 따르나 안 따르나? 안 따르니까 자기가 스님 그런데 저 생각을 이렇으면 또 리필을 또 오는 거야. 그러면 스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따라가야지 내가. 아니냐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싸움하지요. 그래서 상당 기법이 나오는 거야. 나 오후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상담하는 게 물론 나는 그래 보면 좋은데 이 사람이 막 세우거든. 그렇다면 내가 오주상에 나타난 그 그림이 현재 자기 자신의 마음 내면의 생태를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봤을 때에는 내년에 갑진년이 진이 들어가면 묘와 진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천살이라고 그래요. 묘가 두 개나 있잖아 이 사람 나중에. 그 진을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묘진은 천살이요. 형충파해야 돼 해라 해. 해살이 연도 있고 지지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무슨 의미라 하면은 아프게 내가 물러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1년간 잘 버티면 좋고 안 그러면 중간에 뭐 일 때문에 뭐 물러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렇게 다른 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취할 수 있는 거라. 묘진이 그렇습니다. 갑진년이. 예, 그래서 내 갑목은 내한테 좋기는 하지만 그 갑은 원래 또 보면 토를 극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예, 그걸 극하니까 나는 좋은 게 토인데 관을 극하니까 좋겠나 안 좋겠나? 내는 상관운이잖아. 상관은 뭐냐? 관을 극해. 내가 관직이 떨어진다는 뜻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할 때 차라리 구관이 명관이라고 현재 여기서 그대로 있으면은 한 자리 받아서 그대 한 1년만 더 이사하다가 떨어지면 되는데 억지로 옮기려고 했다가 더 졸라 했다가 욕심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낙마된다든지 이러다 보면 또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채용해준다 했다가 확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를 떨어져 버려. 여기는 이제 자기가 이제 1년 안에 또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럼 다른 데 갔을 때 가서 거기서 채용이 안 돼 보는 거라 알 수가 없어. 마지막에 그냥 지금 자리에 앉아봐야 하는 거. 그런 자리는 막 밀고 들어오거든요. 뺏어가지고.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다. 좀 얘기됐습니까? 자, 그래서 개수일주는 사묘가 천을기인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묘생이 화계살에 새로운 출발을 했고 미토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사묘 때문에 도움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어려운 와중에 도움 받는다. 내년에 갑진년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자기 소개를 계묘가 있으니까 누가 끌어줘도 자리를 마련해 주겠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밑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스님이 유튜브 이제 강의를 올리는 게 많은데 어떤 분이 이게 막 자기 그분의 사준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걸 봤는지 자기 사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갑진, 정축, 임술, 정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기로 그 사람이 자기가 간다 신약이래. 근데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이 사람 임수가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하지만 정미잖아. 그럼 따뜻하잖아. 이거는 조로 볼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무조건 겨울에 태어났다 해서 이 사람은 조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뭐냐면 정미니까 미신은 따뜻한 시간이잖아. 그리고 하늘에도 정화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볼 때는 뭐냐, 이거는 겨울철 태어났지만 조로 보기는 그렇고 그냥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신강신약으로 따지도 된다는 뜻이요. 그러면 관이 이렇게 많잖아요. 토가 이렇게 많으면 뭐가 부족해요? 물, 금. 토가 이게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원리 용신의 기본 원리가 자 용신은 맨 처음에 뭐를 잡아요? 사주에 있는 걸 잡는다. 순서가 자 용신이라는 정의는 그 사주에 가장 필요한 오행 용신이 뭐라고요? 그 사주에 가장 필요한 오행 딱 그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용신이라는 것은 그 사주에 가장 필요한 오행인데
이 사주에 가장 필요한 오행은 현재로서 금이에요. 금. 그렇죠? 금이 있나 없나? 드러난 것은 없다. 그래서 순서가 뭔 용신을 제거할 때는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오행을 필요하는데 두 번째는 어디서 찾냐면 천간에서 찾아라. 오행을 어디서 찾는다고? 용신을 천간에서 찾는데 천간 중에서도 그냥 천간에 연도 있고 월도 있고 시도 있잖아요. 그럼 순서가 일간에 가까운 걸 쓰는 거야. 그럼 월간이나 시간에나 있으면 쓰면 돼. 그 다음에 없으면 연간에 쓰면 돼. 그래도 없어. 그럼 어디를 찾아야 돼? 지지를 찾아야 돼. 근데 조금 더 팁을 주면 열은 너무 멀어. 그래서 가까운 기능이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월도 좀 가깝지요. 일도 가깝지요. 시도 가깝잖아. 그래서 열은 좀 빼고 월, 일, 시 있는 거를 쓰면 되는 거야. 지지에 있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도 드러난 게 없어. 이 사람 보면 밑에 신금도 없고 뭐 수도 없잖아요. 신유도. 그래서 그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지장간에 있는 걸 봐란 말이에요. 지장간에도 이렇게 찾아봐라 말이에요. 이 사람 지장간에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축술미 속에, 술 속에 신금이 들었고, 축도 속에 개신기니까 신도 있고 개도 있고, 진도 속에 개수도 있고, 밑에는 많이 있어. 지장간 속에는 많이 있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순서가 뭐냐면 신금을 땡겨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축도 속에 신금도 있잖아. 술토 속에 신금도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용신을 써야 돼. 자, 사주에 드러난 게 없는 경우에는 용신을 지장간에서 보는데 지장간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럴 때는 뭐냐 하면 무조건 용신은 인성을 써야 되는 거야. 신약은. 알겠어요? 뭐로 쓴다? 무조건 인성을 용신해. 언제? 운에서 맞이해라고. 운에서라도 맞이해라고. 대운 내려서 맞이해 살아라고. 그러면 그다음에 희신은 뭐냐면 앞에 있는 내가 약하잖아.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 이 사람이 금이잖아. 금한테 금이 가장 약한 거는 화가 가장 세. 화는 금을 녹이잖아. 화를 그걸 하려면 수가 있어야 되잖아. 수가 나한테는 희신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내가 용신인데 용신 약하잖아. 용신이 현재 나는 금이야. 금은 뭐한테 취약하냐 하면 화한테 취약해. 화급금 다 하니까. 화는 재성이지. 그 재성을 눌러버려야 돼. 뭐로? 수로 눌러야 돼. 그 비급이 희신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사주에 정리합니다. 신약 사주에 뭐가 없다? 인성이 없어. 인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성과 비급도 없다. 인성은 뭐 비급을 쓰면 되는데 이 사람 경우는 인성과 비급 동시에 없어. 동시에 없으면은 일단은 인성을 용신을 쓰고 비급 희신을 쓴다. 그래 적어 놓아요. 사주에 뭐가 없을 때 용신이 사주에 보이지 않을 때는 신약 사주입니다. 신약 사주에 용신이 보이지 않을 때는 뭘 먼저 쓴다? 인성을 용신을 쓰고 희신으로 비급을 써버린다. 그게 곡식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딱 사주를 보는 이 사람은 지정간에 다 있지. 그럼 역시 여기 똑같이 정리하면 돼. 자, 뭐를 써? 금을 용신으로 쓰고 희신으로 수로 쓰면 돼. 금수로 쓰면 된다. 그 지장에서 금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 사람은 이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용신을 갖다가 아까 말한 대로 희신은 그러면 자 용신은 자 인성 금을 쓰고 희신은 비급 이렇게 쓰면 됩니다. 비급인 수를 씁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기 이제 기본적인 이분한테 내가 들을 수 있는 답이라. 용신은 인성인 금을 쓰고 또 희신은 비급인 수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아무 문제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운에서 금운과 수를 만나면 그래도 괜찮지요.
그래도 뭐 살만한데, 근데 이 사람처럼 축술미 삼형살이 다 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이분이 여자라 합시다. 그러면 남자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축술미 삼형살이니까. 그래요, 그래요. 이 사람은 남편에 대한 문제가 너무, 직장 생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나도 본인 스스로도 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뭐 어떤 그런 엄청, 임술이 보면 백호살이잖아. 그렇죠? 머리도 백호살이 있잖아요. 이렇게 백호살이 겹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제대로 될까? 힘들겠죠. 이 사람이 삶이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뭘 안 흐르면 운이 금수를 안 흐른다면은 매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갑진이 또 있네. 갑진 정축 을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경우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남편은 사별하시고 멀리 이혼하시고, 원래 연애 있는 거는요, 여러분 뭐냐면 연애 있는 거는 대문 바뀝니다. 내 인연이 아니야. 통일. 연애 있는 거는 뭐다? 내게 아니요. 내 거 아니니까 남을 거요. 남을 거면 뭐예요?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돌아가셨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느님이 데리고 갔거나 아니면은 다른 여자가 내 남편도 데리고 갔거나 그 사이. 그 다음에 정축이잖아요. 축이 또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만난 남자도 또 이렇게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남녀도 그렇고 미래에 만날 남자도 그렇고. 그럼 이 사람은 결혼을 해야 돼야 말아야 돼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요. 하면 힘들어. 그럼 뭘 해야 돼? 기도하고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기도하나? 안 하지. 계속해서 다른 일자리나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닌단 말이야. 뭐 이런 분이 뭐 계속해서 남자 만나려고 하진 않겠지. 남자 보면 두드리기 일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른 생각을 남자 두드리 만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혹시나 이번에 만난 남자는 또 괜찮을까. 그래서 관이 일이 많은 사람은 결혼을 여자의 경우 여러 번 한다는 그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한 사주를 갖고 있다. 남자 많은 데서 일하면 안 돼요? 남자 많은 데서 일하면 괜찮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도 막 주변에는 자기 괴롭지.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의 경우는 인성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살면 괜찮아요. 아버지 빨 되는 사람. 20살 차이 나는 사람. 한번 20살 차이 나 이런 사람은 자기 운을 옛날부터 이런 걸 갖다가 고친다 그래요. 살짝 고친다 그래요. 그게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이런 분들과 살면은 그래도 그 와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또 젊은 사람이 또 이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싸운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정화가 정관이 떴잖아요. 정화는 촛불이라 그래요. 촛불 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정화가 자기는 돈이잖아. 그 돈에 대한 욕망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돈에 대한 욕망을, 돈 벌려고 남자를 만나고, 돈 벌려고 남자를 만난다는 뜻이에요. 돈 벌려고 남자를 만난다. 돈 있는 남자를 만나려는데 그것이 백호더라. 돈이 아니죠. 백호 된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잖아. 이러한 사주가 있던데, 용신은 인성인 검, 희신은 시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질문을 하나 한 게 뭔가 하면, 이게 인터넷에 이제 그 유튜브로 왔더라고요, 질문이. 그래서. 그럼 술집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괜찮죠. 그죠? 밤에. 그렇죠. 밤이 수자라. 네, 밤에, 이런 분들 되게 이제 그렇게 가서 사기 쉽지. 네, 그렇죠. 그런데 가야지 무난한 거 아니야. 무난하다기보다는 뭐 그런 속에 살면서도 그냥
근데 젊을 때 말이지. 예. 이 사람 젊을 때 아마 그런 데 갔을 수도 있어요. 이런 수술 보면. 근데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갖고 어떻게 누구 받아줍니까?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이제 안 되지. 그러니까 한때 젊을 때는 아마 꽃다운 그 젊음을 보고 그런 쪽에 갈 수가 있어요. 그때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혼자 살아야죠. 모르겠어. 지금 현재 그거는 안 봤어요, 내가. 이제 대우는 안 맞는 대우에 지금 금수 대우는 왔더라면 지금은 뭐 그래도 살고 계실 거예요. 알겠지요? 예, 그러한 문제가 있고 어쨌든 이 사주를 볼 때는 박복한 사주다. 복은 그리 많이 없다. 근데 관복은 많다 이래 볼 수도 있죠. 남자 복은 많다. 그 남자 복이 많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주에 금이 있어야 돼. 그러면 관인상생하잖아. 이렇게 많아도 사주에 인성이 있으면은 문제가 좀 덜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요 속에 만약에 이 사람 사주에 금이 있더라 했으면 토생금 금생수로 돌아가는 사람. 그럼 이분은 운이 완전 틀리지지. 그러면 그 삶은 뭐냐면 그렇게 산다면 뭐냐면 남자 때문에 뭐가 돼요? 돈 버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뭘 해야 돼? 남자들이 많이 있는 데 가서 일하면 되고 남자들이 많은 데 들어가면 거기에서 뭘 벌어요? 돈을 버는 거야. 그렇겠죠? 그런 속에 다면 그것은 이분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의해서 남자는 많은 속에 솔직히 내가 돈 못 벌어도 만약에 금수가 있는 사람이 간다면 남자한테 가면은 돈 끌지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가 없냐면 사묘가 없죠. 사묘가. 그렇죠? 천을기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천을기는 없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사주에는 자기 귀인이 하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이제 바꾸려고 그러면 아까 말한데 아주 이제 젊을 때 같으면은 그래도 물장사 해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젊을 때는 물장사 해라 하지만 지금은 물장사라 소리 늦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스님 같으면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 공부해라. 차라리 임술이니까 뭐 해요? 명리 공부해가지고 명리는 이런 관계거든. 검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때려줘요? 막 그냥 막 말로 탁탁탁 때려주면 있잖아요. 아주 그냥 뭐 힘들렸나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려면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겠죠. 여러 가지 근데 간성이 많으면 공부를 좀 했으면은 좀 경력이 있지. 그렇죠. 경력이 있는데 그 풀어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목도 있어야 돼. 목. 이 토가 많잖아. 토가 많으면 목이 많으면 목국토 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금수도 좋지만 제2용신으로서는 목도 필요한 토를 견제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하냐면 관이 많단 말은 뭐냐면 생각이 고지식하나 생각이 창의력이 많나. 고지식하지. 그러니까 풀어먹지도 못하지. 근데 창의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해요? 목이 많이 발달해야 되는 여기서는 식상이 발달해. 식상은 나무가 많으면 토를 막 거기에 힘을 주잖아. 그럼 이분은 좋을 텐데 나무 대신에 뭐가 있어요? 정화가 양쪽에 딱 끼고 있잖아. 감목은 저 멀리 있고, 그죠? 그렇게 조금 내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나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잖아. 돈을 추구하고 남자가 인연이 많으면 집중하고 젊을 때 물장사를 하기 쉬워. 그거 말고는 없어요. 상대 남자가 만난 사람이 금이 많다. 그럼 괜찮죠. 목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괜찮죠. 그렇게 만나기면 좋죠. 그렇게 궁합을 짜가지고 만들면은 이 사람한테는 좋죠. 예, 그렇게 그래서 옛날부터 그래서 궁합을 맞춰주잖아요. 이런 사람 여자가 만약에 처녀가 왔다 합시다. 그럼 남자 맞춰줄 때는 그렇게 금수가 있는 사람 맞춰주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러면은 여자한테는 네. 금이 조금 있는 게 좋겠네요. 많지는 않아도 한두 개. 이 사람한테? 아니 보통 사람한테. 아니. 이 사람 말고 보통 사람한테. 아니 그건 아니고 사주 구성상 사주 구성상에 보면 오행이 고루고루 다 있으면 좋지 좋지. 예. 오행이 사주에 고루고루 있는 오행을 뭐라 그래요? 전행격.
전행격. 오행, 오해 빼고, 오행이 다 있다고 전행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근데 신령한 사주를 내가 너무 이해하지만 인성이 없으면 안 돼. 신령한 인성이 있어야 자기를 살리는 거야. 인성이 자기 귀인이요. 신약에서는. 이 사람한테는 금이 자기한테는 뭐예요? 인성이잖아. 근데 그래서 지장간에 금이 좀 보이죠. 그래서 드러난 거 말고 숨은 거니까 어렵게 그 좀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이면은 정인하고 편인인데 어. 정인이 많아야 좋겠네요. 뭐 정인이 있어야 좋겠네요. 뭐 정인 아니라도 괜찮아요. 인성이 하나 있으면 돼요. 신금도 좋고 뭐 정인이 하나 있으면 좋지. 하나.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인성과 비급이 50%일 때 용신 잡는 법. 요거는 오후 시간에 짬을 보고서 잠깐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하고 나면 다음 시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 요분이 이제 두 가지를 물었어요. 자기 사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 사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궁금해서 하나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인성이 비급이 50대일 때 요것도 용신 문제를 갖다가 아마 내가 용신 강의를 했을 때 아마 그 질문을 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제 강의를 유튜브에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일로 이렇게 질문이 왔죠. 그래서 아무튼 내가 답을 이분한테 문자로 보내줘야 돼요. 오늘 공부의 내용을 보내줄 거예요. 자, 작업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